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TV의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으면서 북한의 선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북한의 선거하게 되면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의 선거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명절은 바로 민족 최대 명절 4월 15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또 우리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로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 나라 주민들이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 그런 날이 바로 4월 15일이고요. 북한의 선거는 만 17세 공인부터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만 17세가 어떻게 북한에서는 국민이 된다는 거겠죠. 저희가 어릴 때 학교 때는 뭐 생일 늦은 친구들이 학교 때 졸업반 때 어떻게 선거에 참여하는 저희 때가 그랬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선거 참가해 다음날 선거인데 선거 간다고 엄청 들떠있던 또 저희가 또 부러워했던 그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선거가 북한은 만 17세부터 참가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지방선거 같이 비슷한, 그래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는 5년, 지방선거, 도시군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선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시되고 있는 기구가 아니라 선거 때마다 만들어지는 비밀 기구거든요. 그래서 뭐 상시되어 있는 구성원이 있는 게 아니라 비밀 상설 기구로 이루어진 게 선거 때마다 만들어진 게 바로 북한의 선거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선거표를 받아다가 선거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없어? 네,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선거 참가했을 때 제가 2007년도 12월 달 이렇게 딱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이 날 거예요. 여때 누구분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후보자가 7명인가 6명인가 나왔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 대통령 후보자가 이렇게 많아, 대통령. 이제 누군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선택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한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내가 도장을 찍었을 때 누군가 CCTV, 대한민국에 CCTV가 많다고 하는데 그 CCTV를 봤다가 내가 도장을 찍은 사람이 당선 안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왜 나한테 도장 안 찍었어? 이러면서 나한테 막 이렇게 이게 해코지 할까봐 무서웠었거든요. 북한의 선거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대한민국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각 정당에서 정말 어떻게 열심히 경합을 해가지고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후보자에서 어떻게 그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하고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선거 유세하면서 거기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한 사람이 뽑히는 게 대한민국 선거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선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 조직에서 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그 선거구의 후보자로 한 명이 나옵니다. 선거구 하게 되면 북한은 3만 명이 한 개 선거구로 이루어지는데 그 3만 명이 한 명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투표가 한 명을 위해서 찬반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00% 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선거장은 또 어마무시해요. 아주 엄숙한 분위기거든요. 앞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딱 있고요. 그 옆에 쫙 꽃들이 있고 거기 어떻게 선거 투표함이 하나가 딱 있어요. 찬성 투표함 하나밖에 딱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두세 명씩 지키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기본 목적은 얘기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 투표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안전원이라고 해서 여기로 만 경찰하고 당일권이 지키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4명이 지키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이 찬성표를 넣는가 하는 걸 어떻게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 하겠어. 그 표 가지고 그냥 선거표에 그냥 선거 후보자 이름이 있어요. 그걸 투표함에 여면 찬성인 거거든요. 왜? 신분증 제시해서 내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서 여면 어떻게? 찬성인 거예요. 그런데 나 안 할 거야. 나 이 사람 싫어. 꺼기꺼기 해가지고 주머니 넣고 나오게 되면 나오는가 동시에 아마 없어질 거예요. 내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무조건 찬성해 투표를 해야 되는 방식. 그리고 선거에 안 참가한다? 말도 안 돼요.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 북한의 선거 때 선거에 못 참가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온 친구들. 근데 정당에는 내 그때 선거에 안 나간 걸 천만 다행이라고. 왜? 중국에가 정말 자식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 벌러 중국에 왔다가 나간다는 게 기한을 못 맞춰가지고 선거에 못 참가해가지고 그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중국에서 숨어 살다가 계속적으로 북송 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가게 되면 안 잡힌다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번다는데 이래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들 정당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남은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지금 행복하게 살거든요. 야 그때 내가 그 북한의 선거 안 참가한 거 정말 자기들은 예 1,000원 중에 1,000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만큼 북한의 선거는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북한의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북한의 헌법 제6조에는 일반적인 그리고 평등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 형식으로 선거를 진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이거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배운 게 그냥 바다다 잡아 엮는 거로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선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북한의 선거는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0%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아파 누워있는 사람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당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안에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뇌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3년 있다가 또 뇌졸중이 오셨어요. 제가 탈북하기 전에. 근데 그 어머님이 뇌졸중 왔는데 제가 마지막 선거를 북한에서 2005년도 했었는데 그 당시 그랬어요. 저는 북한의 선거는 아침 8시 하기 때문에 일찍 가서 또 내 충성심을 또 표출해야 되잖아요. 당원이잖아요. 그 당시는 당원. 예. 정말 예. 뭐라 할 거 없는 아주 콕 찍어놓으면 새빨간 피가 나올 빨간 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일 아침 일찍 가서 투표를 제일 먼저 하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데 어머님이 좀 이따 10시 문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설마 그 당시 저희 어머님 상태가 어떻게 되셨냐면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마비 오셨어요. 우리 민간에서는 풍이라고 하잖아요. 마비가 오셨거든요. 근데 그 마비가 왔다고 해서 대한민국처럼 뭐 간병인 제도가 있고 병원에서 뭐 덜 봐줄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북한은 풍하게 되면 병원에서 받아 안 주거든요. 다 집에서 해야 되는 원칙이에요. 근데 집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간병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모든 주민들이 다 나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 제도가 없어요. 아무리 엄마가 아파서 대소변을 갈아내도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에 와서 갈아주지 않는 이상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엄청나게 열악하거든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님이 상태가 어땠냐면 한쪽이 이렇게 풍이라고 해서 마비가 오신 상태였고요. 그리고 대소변을 제대로 갈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출근을 안 하면 또 저는 또 뭐 또 당조직부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집에 이렇게 여강 같은 걸 놔두렸어요. 근데 그 여강에서 변을 보려고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침대에 부딪히면서 다리 골절까지 온 상태여서 엄청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민반장과 그리고 동사무소 비서가 투표 한 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 요점이 하나가 바로 99.98%가 될 수 있는 기본 비결은 북한은 대한민국에 없는 이동투표함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투표함이 환자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투표를 우리가 내 자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시키는 방식이다 보니까 99.8%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투표기간, 선거기간에 열흘 전부터 모든 이동을 금지시키는 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북한은 거주지 이동의 자유라고 해서 없는 나라입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선거 기간에는 여행증명서 발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어떻게 선거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는 경찰이나 보안원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중히 투표를 해야 하는
어떻게 100% 찬성표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북한의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 북한에 지금 보게 되면 90년도 이후부터 국위 최고인민회의원 선거 때부터 687명이라는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92년도 공직선거법이 제정되면서 300명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절반이나 적은 북한이 최고인민회 대의원은 2배가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들이 피와 땀을 갈가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만큼 북한 주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한반도에서 살지만 남북한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선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북한의 선거는 무조건 참여하는 방식이고 무조건 참여해서 100% 투표를 해야 되는 방식, 100% 투표도 반대표가는 찬성 투표를 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혜경TV와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요.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